이 말 속으로만 생각하고 아무한테도 못하셨죠? 사람이 좀 피곤해졌다고.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말 못했을 겁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혹은 상처를 줄까봐. 오늘은 그 감정을 꺼내놓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으니까요.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일이 조금씩 힘들어질까? 명절에 온 가족이 다 모여 왁자지껄한데 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할까? 오래된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왜 기쁘기보다 오히려 지쳐 있을까?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그 순간이 왜 그렇게 편안하고 포근하게 느껴질까? 이 감정 혹시 느껴보셨나요?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상해진 건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싫어하게 됐을까? 이러다가 진짜 외로운 노인이 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감정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오히려 여러분이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유럽의 한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사람은 서로 상처를 주는지, 왜 인간관계는 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지, 왜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능력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 중 하나라고.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그리고 오늘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주인공의 이름을 잠깐 영자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이름이 낯설다면 본인이나 주변 분의 이름으로 바꿔서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영자 씨는 올해 66살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각자 자기 가정을 꾸리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소도시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젊었을 때 영자 씨는 아주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모임이 있으면 빠지는 법이 없었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걸 좋아했으며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목 모임에 나가면 자꾸 시계를 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억지로 웃고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으면 그제야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감정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사실 영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20대, 30대에는 사람이 곧 에너지였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설레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활력이 생겼습니다. 모임이 많을수록 내 삶이 풍요롭게 느껴졌습니다. 40대, 50대에는 인간관계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60대, 70대에 접어들면서 뭔가가 확 달라집니다.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 중심의 관계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했습니다. 부모님도 가까운 친구도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납니다. 남아있는 관계들은 점점 줄어들고 만남의 횟수도 줄어들고 연락도 뜸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나 정말 외로워지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런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며칠 집에만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하고 생각이 맑아지는 느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 혼자 끓여 먹는 국 한 그릇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드는 생각? 나 혼자가 더 편한 사람이 됐나? 그리고 그 생각에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사람이 싫어진 건 아닐까? 내가 차가운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혹시 우울증인 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감정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리고 굉장히 성숙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했거든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번엔 박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50년 가까이 매일 아침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박 선생님은 억지로라도 사람을 만나려 했습니다.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도 해보고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보고 지인이 소개해준 산악회에도 가입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더 외로웠습니다.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빠졌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나이 들수록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건가? 박 선생님은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다가 젊은 시절에 읽었던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글을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쳐 읽으면서 박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이야기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200년 전 철학자가 쓴 글인데 지금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난 이 철학자는 어릴 때부터 조금 남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유명 작가였는데 부모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쇼펜하우어가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평생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거절을 당하기도 했으며 학자로서 인정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핵심 생각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본질적으로 고통 속에 산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이 있다고. 배가 고프면 밥이 먹고 싶고 밥을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 하고 누군가 옆에 있으면 또 다른 무언가가 갖고 싶어진다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욕망은 채워지면 잠깐 사라졌다가 곧 다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인간은 늘 무언가를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고통받고 얻고 나서도 또 다른 것을 원하며 고통받는다.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느끼시죠? 평생 일만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허전합니다. 자녀들을 다 키워냈는데 이제 내 삶이 텅 빈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몸 하나 아프니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게 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 사이클 안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굉장히 유명한 비유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고슴도치들은 춥습니다. 그래서 서로 붙어서 온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또 춥습니다. 그래서 다시 붙습니다. 다시 찔립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가까워지려 하지만 가까워지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또 외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워지려 합니다. 이 반복, 이 사이클, 어디선가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오랜 친구와의 사이에서도,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고,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어디에 해답이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중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 타인이 아닌 자기 내면에서 평화를 찾는 것,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것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 철학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평생 애써봤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은 늘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행복해도 내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경험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혼자 있음은 우울하게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제대로 마주하는 시간,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진짜 자기 자신을 느끼는 시간, 그런 깊고 충만한 고독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쇼펜하우어는 풍요로운 고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닙니다. 고독은 도피가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이야기입니다. 혼자가 편해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실제 삶의 경험을 연결해서 6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특징 1.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로운 사람.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을까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기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의 기대,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의 기대, 자녀가 생기고 나서는 자녀에게 좋은 부모여야 한다는 기대,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의 기대, 그리고 은퇴한 뒤에는 아직도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이웃이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대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했던 많은 선택들 중에서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선택은 얼마나 됐을까요? 대부분은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거나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선택이 더 많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고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50, 60, 70년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조금씩 그 기대의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는 것은 근본적인 어리석음이다. 좀 강한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내 행복이 달려 있다면 내 행복은 영원히 내 손에 없는 겁니다. 혼자가 편해지는 사람들은 이 진실을 몸으로 이해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구나. 아, 내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자유로움을 한번 맛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타인의 기대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되거든요.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는 70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 눈치 안 보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며느리 시댁 눈치, 남편 눈치, 동네 사람들 눈치.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 눈치들이 하나씩 사라지더라고.
자식들도 독립하고 남편도 먼저 가고 나이가 드니까 동네 사람들도 크게 신경 안 쓰고 처음엔 그게 허전했는데 지금은 그게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싶으면 보고 창밖 구경하고 싶으면 하고 이 나이에 와서야 처음으로 나를 위한 하루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징 2.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자,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혼자 있는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TV를 켜놓고 보시나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뭔가 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해서 억지로 뭔가로 채우려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혼자 있으면 왠지 죄 지은 것 같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게으른 사람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내면이 빈곤하다는 증거다. 조금 엄하게 들리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채울 줄 아는 사람, 고요한 시간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내면이 충분히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괴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편해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향기와 온기를 그냥 느끼는 것. 창밖으로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며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보는 것. 옛날 앨범을 꺼내서 사진 한 장 한 장을 오래 들여다보는 것.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눈을 감고 그냥 듣는 것. 이런 것들. 이게 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들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이게 뭐가 즐겁다고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그 고요함이 익숙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생 남의 목소리에 묻혀서 잘 안 들리던 자기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여 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로움이 바로 혼자가 편안한 상태의 시작입니다. 특징 3.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한 사람. 이 이야기는 좀 솔직하게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그 관계들이 여러분에게 항상 에너지를 주던가요? 아니면 가끔은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도 하던가요?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부담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서로 북돋아 주기도 하고 은연중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고슴도치 비유를 든 것 기억하시죠? 가까이 있으면 가시에 찔리고 멀어지면 춥다는, 이게 낭만적이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오히려 이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 사람만큼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줄 거야. 우리 가족은 항상 서로를 아껴줄 거야. 이 친구는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받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기대 자체가 문제라고 봤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가진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세계 중심은 나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낮아지면 실망도 줄어들고, 실망이 줄어들면 상처도 줄어들고, 상처가 줄어들면 관계가 오히려 가벼워지고 좋아집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관계에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아. 그냥 서로 좋을 때 좋게 지내는 거지. 친구가 연락을 안 해도 서운하지 않아. 다들 자기 삶이 있으니까.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걔네도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 이게 차갑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관계 속에서 진짜 따뜻한 순간들이 더 잘 보입니다. 오히려 기대가 없으니까 잘해줄 때 더 고맙고 연락이 오면 더 반갑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한 사람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둡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진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특징 4.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사람. 이 특징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감정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것은 차갑다거나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기분에 자신의 기분이 좌우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 것, 그런 내면의 중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가 엄마, 이번 명절엔 처가에 가야 해서 못 가요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파서 밥도 못 드십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자식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하고는 그날 저녁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웃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릅니다. 차이가 뭘까요? 감정적 독립성입니다. 감정적으로 독립된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타인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못 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못 온다, 그 아이의 상황이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불행하게 만드느냐는 그 일 자체보다도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독립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그 내면의 중심이 더 단단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이해하려 하고 그것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만날 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역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힘입니다. 특징 5. 자기 삶에 집중하는 사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에 갔다 오면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좀 찜찜할 때 다들 여행 다니는 사진을 올리고 손자 손녀 자랑을 하고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야기하는데 왠지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 기분. 이게 비교에서 오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가 지나치면 자기 삶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 부분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을 탐내는 데서 온다. 이 말이 틀렸나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경험, 힘든 시절을 견뎌낸 강인함, 누군가를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기억,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건강,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오늘.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남이 가진 것에만 눈을 돌립니다. 자기 삶에 집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남과 비교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자기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오늘 아침 창가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는 이 순간, 점심에 먹는 소박한 밥 한 그릇, 저녁에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보게 된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이런 소소한 것들에서 진짜 행복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굳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삶이 충분히 풍요롭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합니다. 비교당할 일이 없고 누군가에게 맞출 일이 없고 그냥 나답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기 삶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혼자가 편한 사람들의 5번째 특징입니다. 특징 6.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고독. 이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옵니다. 외롭다, 쓸쓸하다, 버려진 것 같다, 슬프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하지만 때때로 고독은 그 정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위대한 정신이라는 말에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쇼펜하우어식의 표현이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기 자신이라는 좋은 친구와 함께 있거든요. 혼자가 두려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후회, 불안, 외로움, 실망, 이런 것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항상 무언가로 채우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감정들과 이미 화해했습니다. 후회가 있어도 괜찮아. 그게 내 삶이야. 불안이 있어도 괜찮아. 누구나 그런 거야. 외로움이 있어도 괜찮아. 그게 인간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고독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오히려 고독이 포근해집니다. 저는 이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75살의 할아버지신데 자녀들이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서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한테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외롭죠? 근데 그 외로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외로움이 있으니까 자식들 볼 때 더 반갑고 친구 목소리 들으면 더 따뜻하고 햇살이 드는 마당에 앉아 있으면 더 감사하고 외로움이 없었으면 이런 감사함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저 자신이랑 대화를 해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내일 뭘 할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 혼자인데 외로운 게 아니에요. 저 자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분의 말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의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오래된 친구와 함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맞아. 나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 이야기가 꼭 내 이야기 같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우리 세대가 실제로 겪는 감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구가 점점 줄어드는 경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줄어드는 시기가 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그렇게 많았는데 학교 친구, 동네 친구, 직장 친구, 교회 친구, 동창회 친구, 달력이 약속으로 꽉 차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먼 곳으로 이사간 친구, 병으로 몸이 안 좋아진 친구,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연락이 어쩌다 뜸해지더니 완전히 끊어진 친구. 이 경험이 처음에는 정말 아프고 당혹스럽습니다. 내 주변에 이제 이렇게밖에 안 남았나? 이 쓸쓸함을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게 단지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관계가 정리되면서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진해집니다. 자주 못 만나더라도 오래된 인연에서 오는 깊은 온기. 50년 지기 친구와 전화 한 통을 하면서 느끼는 그 풍요로움. 그리고 또 한 가지. 친구가 줄어든다는 건 내 인생에서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더 선명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을 때는 몰랐는데 줄어들고 나서야 보입니다. 어떤 관계가 나한테 진짜 소중한 관계인지 그 선명함,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야 알 수 있는 소중한 것입니다. 자식과의 거리감. 이 이야기는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독립하고 나면 왠지 거리가 생깁니다. 명절에 와도 빨리 가고 싶어하는 눈치가 보이고 전화해도 짧게 끊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다 잘 지내라는 한마디로 끝납니다. 이 거리감이 처음에는 서운하고 상처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됐나? 나이 드니까 짐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이 20대, 30대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연락드렸나요? 얼마나 자주 찾아뵈었나요? 어쩌면 지금 자식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자식들도 지금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식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오히려 만날 때 더 기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이 없고 기대가 없으면 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짧은 전화 한 통에도 따뜻해집니다. 자식과의 거리감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하는 거고 내 행복을 자식에게서 찾지 않겠다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자식 생각에 외롭고 서운한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피로감. 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피곤한 느낌.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고 활기가 넘쳐서 집에 오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날보다 만나고 나서 지쳐서 집에 오는 날이 더 많아진 것 같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가시가 더 예민해집니다. 꼭 내가 더 까탈스러워졌다는 게 아니라 상처받는데 더 예민해졌다는 거예요. 평생 많은 상처들을 받아왔으니까요. 그 상처들이 쌓이면서 방어 본능이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본능적으로 긴장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말이 잘못 나오면 어쩌나? 이 긴장감이 에너지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혼자 돌아오면 그 긴장이 풀리면서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이 피로감이 너무 크다면 그건 어쩌면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는 과감하게 거리를 둘 용기. 이것도 나이 들면서 배워야 할 중요한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느껴지셨을 겁니다. 결국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사람을 싫어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다. 모든 다른 행복은 결국 그것에 의존한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자녀를 잘 키우면 행복할 거라고,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많은 친구들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 행복했어야 했는데 왜 여전히 뭔가 빠진 것 같았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평생 타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고독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맥락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타인의 기대, 타인의 시선, 타인의 요구에서 잠시 벗어나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느끼고,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를 듣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텅 빈 컵으로는 남의 컵을 채워줄 수 없잖아요. 내 컵이 먼저 채워져 있어야 남에게도 뭔가를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 컵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고독은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고 자신을 채우는 방법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말한 아주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타인의 존재를 원하지만 없는 그 결핍의 고통. 고독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타인이 없어도 충만한 그 선택의 평화. 같은 혼자 있는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수동적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독은 능동적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편해지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있는 것. 그 차이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충만해질 수 있는지 몇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때워야 할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틀어놓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잠을 청합니다. 이것들도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것인지 아니면 피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일기 쓰기.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느낀 감정들을 간단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하나 싶겠지만 쓰다 보면 자기 생각이 정리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 관찰하기.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하늘이 어떤 색인지,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나뭇잎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놀랍도록 차분해집니다. 음악 듣기. 좋아하는 노래, 옛날에 즐겨 듣던 음악. 눈을 감고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풍부한 감정의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요리하기. 혼자라고 대충 끼니를 때우지 마세요. 나를 위해 정성껏 밥을 짓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걷기. 하루에 30분이라도 바깥을 걷는 것.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태도.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만든다는 건 사람들을 다 잘라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기준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는 사람과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사람.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는 사람은 계속 만나세요.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이게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에 쓰는 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둘 다 피곤하고 둘 다 상처받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진짜 소중한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저절로 오래갑니다. 세 번째,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
이것은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누군가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며칠 동안 마음에 걸리는 경험 있으시죠? 예를 들어 자녀가 엄마 요즘 왜 그래요? 라고 무심코 한 말에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며칠을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친구가 너는 참 운이 좋았어 라는 말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싶으셨나요? 이처럼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 이게 타인에게 휘둘리는 삶입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먼저 이 말이 사실인가를 한번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왜 그래요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자녀가 그 순간 피곤했거나 다른 일이 있었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운이 좋았어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친구가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타인의 말을 내 자신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 이게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왜 마음에 걸리는지, 그게 정말 사실인지, 내가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혼자 조용히 앉아서 이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점점 타인의 말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방법.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진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인데 나랑 왜 친해져야 해?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보다 타인에게 더 친절했습니다. 타인에게는 부드럽게 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하게 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나이 들어서 이것도 못하다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뭔가. 이런 말들을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만약 소중한 친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 있어.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지. 나는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위로하겠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어. 힘든 일도 많았는데 잘 버텨왔어. 지금 이 모습이 충분히 괜찮아.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더 편해질까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달라 보이시나요? 혼자가 편해진다는 것은 사람을 싫어하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의존해서 채우려 했던 공허함을 이제는 자기 내면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혼자가 편해진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아주 솔직하게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서로 상처를 준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고통은 삶의 일부다. 차갑게 들리지만 이 솔직함 속에 따뜻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이겁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라.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행복의 씨앗을 찾아라. 그리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친구로 삼아라.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고 살았으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그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인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된다고. 평생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잃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찾아도 된다고. 이게 혼자가 편해지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최고의 풍요는 자기 자신 안에 있다. 그 풍요를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걷고 계신 길입니다. 그 길이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 길은 결코 쓸쓸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혼자가 편해진다는 것은 사람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은 비로소 타인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멀리한 게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된 것. 그 깊이 위에서 맺어진 관계는 더 진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여러분을 비워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나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혼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그냥 놔둬요 3글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하루가 고요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